네. 자, 이번 시간은 교재의 328페이지죠. 5번부터 기타 거래 5번부터 10월 5일 거래부터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경기 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받았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10월 4일 거에서는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구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받았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것은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부채는 부채 증가는 대변에 되겠죠. 그래서 대변이 선수금이고요. 차변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전표가 되겠죠. 차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선수금의 거래처에는 경기상사를 코드로 입력해 줘야 합니다. 자, 10월 5일로 날짜 바꾸고요. 입금전표 2번 9분의 2 하면 입금이고요. 선수금 259번, 거래처는 경기상사, 조교회는 상품 선수금 현금 매출 선수금 현금 수령 4번 조교 만들어 놨네요. 매출 선수금 현금 수령. 네,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의 10%니까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자, 다음은 10월 6일 거 하겠습니다. 10월 6일은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자, 우리는 대여한 겁니다. 빌려주었다 하는 거죠.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줬으면은 대여금 중에서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자, 대여금이라는 건 우리 자산이에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 차변 자산 증가시키고요. 현금으로 빌려줬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되죠. 현금은 없어졌죠. 대변의 현금. 그러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됩니다. 대변의 현금인 것은 출금전표로 쓰면 간단하죠. 출금전표, 그 다음에 차변의 단기대여금, 거래처는 금나라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10월 6일로 고치고 출금 코드는 단기대여금 114번이고요. 거래처는 금나라. 저기요는 1번 저기요 쓰면 되죠. 현금 단기 대여. 자, 금액은 얼마냐면 200만 원이잖아요. 차변에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 코드 금나라 코드에 넣어야 되고요. 167번. 대변은 현금.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단기 대여금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10월 7일 걸 보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매월 30일 날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자 지급한 것이 아니고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보통예금에다가 입금했다 하니까 보통예금 서울은행 차변이 되겠고요. 예, 우리가 차입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차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되죠. 부채 증가 대변이 되는데 개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대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 자, 부채도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에 농협이라고 하시고 보통예금은 서울은행. 자, 대변부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7일로 바꾸시고 4번 대변의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는 농협 차입금 저교회는 차입금 4번 적용 만들어 놓은 건가요? 예, 차익해가지고 보통예금에 예입했다. 4번 적용 써보겠습니다. 4번 적용. 금액은 2천만 원이죠. 차변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 그리고 위에 거. 차입금 발생 시 보통예입 그대로 복사하시고 2천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는 농협이 되고요. 정기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입니다. 대변은 부채 증가, 차변은 자산 증가. 자, 10월 8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자, 우리가 출장을 떠나는 사원에게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가지급금. 거래처는 김영숙에게 지급했으므로 김영숙을 거래처 코드로 관리해 줘야 돼요.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가지급금 잡아주시고요.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네요.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 자, 10월 8일로 날짜 고치시고 9분은 1번 출금 개정과목 코드는 가지 134번 가지급금 거래처는 김영숙 저교회는 업무 가지급금 지급이죠. 2번 저교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죠. 다음은 10월 9일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어요.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자, 항공료, 택시요금, 숙박비 전부 여비교통비 성격이죠. 이 세 개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29만 원에 다 더하면은 49만 원 나오네요. 그럼 만 원의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금이 입금됐겠죠. 50만 원 가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분께는 가지급금 아까 차변에 잡았으니까 정리할 때는 반대로 대변에 갑니다. 자, 대변의 가지급금 김영숙을 먼저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4번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 코드 김영수. 적용은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것이니까 6번 업무 가지급금 정산 대체. 금액은 50만 원. 자, 차변 여비교통비 812번이죠. 여비교통비.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는 출장 여비 가지급금에서 정산하는 거죠. 1번 적요 이용하면 되겠고요. 49만 원이었죠. 49만 원. 차변의 비용 발생입니다. 49만 원. 자, 만 원은 현금으로 정리했다 그랬죠. 현금으로 정리했다는 것은 김영숙 사원이 회사에 입금시켰으니까 3번 차변에 현금 잡으면 되죠. 101번 현금. 위에 거 복사하시면 돼요. 출장여비 가지급금 정산. 엔터로 복사하시고 만원. 예, 이렇게 하십니다. 자, 대변의 가지급금이 김영숙 50만원, 차변의 여비교통비가 49만원, 또 차변의 현금이 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가지급금 정산 대체까지 해봤고요. 다음은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0일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우리가 이제 김상진 부장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40만원을 며칠 전에 가져갔었고 여비교통비로 쓴 게 여기 숙박비, 항공료, 택시비예요. 세 개를 다 더해 보면은 42만 원에다가 47만 원이죠. 다 더하면 47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40만 원 가지고 와서 47만 원의 여비교통비를 지출했으므로 7만 원은 김상진 부장 돈으로 지출한 거죠. 그럼 우리가 7만 원을 회사가 더 지급해야죠. 그래서 대별의 현금이 7만 원이 되겠네요. 자, 금액이 차변이 더 크니까 차변부터 입력해 볼게요. 여비교통비가 제일 크죠. 47만 원.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0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3번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는 출장여비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거죠. 1번 적요 쓰시면 되고 여비교통비가 47만 원이었죠. 47만 원. 자, 이제 대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은 가지급금 134번 가지급금. 여기는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돼요. 김상진 104번. 적요는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거죠. 예. 업무 가지급금 정산 대체 6번 적요 쓰면 돼요. 금액은 40만 원을 정산하는 거죠. 40만 원. 자, 7만 원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죠. 대변에 101번 현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적요는 업무 가지급금 정산하는 거죠.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돼요. 그리고 7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분계가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이 47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자산 감소 40만 원과 현금 7만 원 두 개 다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겠죠. 다음은 10월 11일. 자, 10월 11일 거래입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자, 지금 장부하고 비교해 보니까 금고에 5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잡아야죠. 없어졌으니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과부족입니다. 아시겠죠? 부족하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과부족.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1일 날짜 바꾸고 대변의 4번, 대변의 101번 현금 거래처 지나가고 적요에다가는 이제 현금 과부족이라는 적요를 만들어 놓은 게 없죠. 네, 없으니까 여기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네, 현금 부족. 얼마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5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대변에 5만 원. 차변의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141번 현금 과부족, 거래처 그냥 지나가고 적요도 그냥 위에 거 현금 부족을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신 다음에 5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5만 원. 네. 자, 현금 과부족 관련된 우리가 전표 입력인데 우리 자금 관리 때도 이거 우리 시험 문제로 제가 냈었죠. 다음에 10월 12일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1일 날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5만 원은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대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야근 식대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 주면 되느냐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발생해 주면 돼요.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차변이니까 차변의 복리후생비가 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아까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 차변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가는 거예요. 대변. 대변의 현금 과부족, 차변의 복리후생비라는 얘기예요. 자, 입력합시다. 10월 12일로 날짜를 바꾸고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써야 되고요. 야근 식대라고 쓰시고 5만 원. 대변은 현금 과부족 141번 거래처 지나가고 현금 과부족 정산 5만 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해도 되고 정산해도 되고요. 그래서 비용으로 발생시키면 됩니다. 야근식 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10월 13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의 잔액보다 3만 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으니까 차변에 현금 잡아야 돼요. 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과 부족. 그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13일 3번 차변의 101번 현금이 저 교회는 쓸 거 없죠? 예. 여기다가 현금 과잉이라고 하고 3만원. 3만원 맞나요? 예. 대변 현금 과부족 141번 저교 현금 과잉 그대로 복사하고 3만원. 이렇게 되신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10월 14일로 가보겠습니다.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자, 급여 지급할 때 징수했던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요, 예수금으로 부채로 잡았었으니까 오늘 납부했으니까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시키면 되죠.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차변의 예수금 22,000원, 대변의 보통예금 22,000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0월 14일이죠. 자, 10월 14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예수금 254번 거래처 지나가고 저교는 소득세 납부니까 여기다가 소득세 납부라고 입력하시고 금액은 22,000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거래처 코드 서울은행 보통 소득세 납부 22,000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음 15일 거를 가겠습니다.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지점 확장을 하려고 빌딩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고 만기 때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는데요. 자산의 개정 과목이 뭐냐? 빌리는 건 임차고 거기다 보증금이니까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임차 보증금이고 거래처를 강남 빌딩으로 코드를 걸어줘야 돼요. 자, 대변에는 보통예금 서울은행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10월 15일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이 임차 보증금, 거래처는 무슨 빌딩이었죠? 강남 빌딩. 저교는 임차 보증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냥 써야 되겠네요. 임차 보증금.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적요 엔터로 임차보증금 복사하시고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월 16일로 넘어갑니다.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입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은 가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잡아요. 가수금 부채예요. 대변에 부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이제 통장으로 입금됐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되는 거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런 거래가 됩니다. 자, 10월 16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6일로 바꾸시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는 서울은행이 되고요. 네. 적요는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이 가수금이죠. 가수금. 뭐 거래처는 어디에서 입금된 건지 모르니까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고, 네, 가수금 200만 원 입력하십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200만 원, 대변의 가수금 200만 원, 자산 증가, 부채 증가는 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7일 걸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네. 자,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이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수금이었죠. 이날 이제 가수금을 차변에 와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180만 원 계약금으로 받은 거는 선수금이 되는 거죠. 선수금 부채. 거래처는 안동상사. 외상매출금도 거래처가 안동, 선수금도 거래처가 안동이 되겠습니다. 자, 가수금의 내용이 확인됐으면 가수금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시켜요. 자, 10월 17일 거 입력합니다. 10월 17일로 바꾸고요. 차변이 가수금이 돼요. 이날은
거래처 그냥 지나가고 적요에다가는 가수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2번 쓰면 되겠나요? 기타 가수금의 정산. 금액은 200만 원이었죠? 자, 이제 대변의 외상매출금 108번 안동 상사였나요? 자, 기타 가수금 정산 그렇게 하시고 180만 원. 또 대변의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건 선수금 부채죠. 거래처 코드 똑같아요. 102번 안동 상사. 네, 이것도 기타 가수금 정산 그대로 엔터로 지나가고 20만 원이 계약금이 되겠죠. 200에서 180 빼면 20만 원이니까. 이런 거래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10월 18일 거 봅시다.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대금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습니다. 카드 사용대금이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보통예금 대변이고요. 삼성카드 사용대금은 우리가 카드 사용할 때 뭐로 처리했어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차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부채 감소되고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자산 감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0월 18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의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카드사 삼성카드 미지급 반제시 보통 인출 1번 적요 쓰면 적당하고요. 금액은 150만 원이네요. 자,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되겠고요. 서울은행 보통 적요에서는 네, 미지급금 반제시 보통 인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요. 150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거래가 되죠. 다음은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카드로 복사기를 구입한 그런 거래죠. 그러면 카드로 결제한 것은 미지급금이고 아시는 거죠? 미지급금. 부채죠. 이제 대변의 부채 증가. 자, 복사기를 샀어요. 복사기는 개념가액이 뭘까요?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자, 10월 19일로 바꾸시고요. 3번 차변의 비품 거래처 지나가고 저교에다가는 복사기 구입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금액은 300만 원이네요. 3 플러스 엔터.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인가요? 네, 보통예금에서 아니 카드 결제했죠?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카드사는 삼성카드. 거래처 코드 삼성카드 99601 맞죠? 금액은 300만원. 복사기 구입 그대로 복사하시고 대변에 300만원. 자, 그래서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데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99601 삼성카드로 꼭 입력을 해야 한다. (20일)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20번까지. 10월 20일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금 납부니까 출금전표로 쓸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냐? 트럭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취득 관련 모든 세금이나 비용은 전부 자산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는 겁니다.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어요. 자, 10월 20일로 날짜 고치고요. 출금 차량 운반구 208번 자산입니다.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고 적요에다가 2번 적요 쓰면 됩니다. 차량 취득세 현금 지급 35만원이죠. 3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우리가 지금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0월 21일 거래부터 계속해서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 연습을 더 쭉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별 연습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